이슈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볼 텐데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제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신데 감사합니다. 네. 네. 5일 치러진 이제 결선 투표에서 개혁파로 분류되던 이제 마수드 그 페제시키안 후보가 이제 1,600만 표 득표를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뒀죠. 네. 그래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 생각과는 달리 꽤나 드라마틱한 이제 선거 운동이 많았는데 네. 그 논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휘발유 가격을 둘러싼 이제 논쟁이 꽤 뜨거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이 글로벌 이슈 시간에 이란 대통령 선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휘발유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이란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휘발유 가격도 저렴할 텐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패배했던 이제 잘릴리 후보 진영이 이제 페제시키안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네. 이제 휘발유 가격이 몇 배 이상 뛸 것이다라고 네. 이제 비난을 퍼부었는데 사실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얼마일까요? 많이 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한 1,700원대 그렇죠. 갔다 갔다 하는데 한 몇백 원? 리터당 몇백 원. 네, 네, 뭐 이 정도? 쌀 테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그냥 이렇게 얼마다 말하기 좀 어려운데 네. 왜냐하면 이제 휘발유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네. 배급 휘발유가 있고요, 초과 휘발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배급 휘발유는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오토바이는 월 25리터, 승용차는 60리터, 네. 구급차는 500리터.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한 번 넣고 웬만하면 네. 이거만 타라. 그런데 이런 배급 휘발유는 리터당 1.5센트입니다. 1.5센트요? 센트요. 1.5달러도 싸다고 생각되는데. 예, 1.5센트. 그럼 몇십 원? 그러니까 1센트를 뭐 14원 정도로 네. 가정하면 1.5센트는 21원. 21원. 예. 그러니까 1리터에 20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뭐 지금 1,750원 그 왔다 정도 갔다 하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이것과 비교해 보면 이제 매우 너무나 저렴하다라고 볼 수 저렴한. 있습니다. 그럼 배급 휘발유 일단 배급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이때는 다 이제 썼다. 예, 다 썼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돈을 내고 사면 돼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게 좀 비싸군요. 그렇죠. 초과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5센트입니다. 이것도 너무 비싼데. 5센트요? 원화로 따지면 이제 리터당 7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급 휘발유에 비하면 한참 비싸죠.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 잘릴리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휘발유 가격이 이제 문제다 여러 가지 네. 이란 사회에. 그래서 이제 페제스키안 후보가 이제 이걸 개혁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페제스키안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가격 현실화 명분으로 이제 한 40% 이상 40센트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40센트면은 560원 정도 되니까 네, 네. 21원, 70원 뭐 이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엄청 오른 건 맞죠.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두 배가 오르는 거니까. 뭐, 두 배 더 오르는 더 오르는 거죠. 1.5센트였죠. 예, 네. 예. 그러네요. 산유국인데 네. 왜 이렇게 휘발유를 배급제를 실시하는 건지 꼭 그래야만 하는 건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휘발유는 당연히 이제 땅에서 캐낸 원유를 이제 정제해서 만드는데 네. 이 원유를 정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 정유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세계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그다음에 뭐 정제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의외로 많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이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2023년에 휘발유 소비가 이제 전년 대비 11.5% 증가를 했는데 네. 정제 능력은 1.7% 확대되는데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증하는 휘발유 소비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휘발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예. 이 휘발유 수입에만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을 합니다. 근데 1년 만에 휘발유 소비가 꽤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 이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게 또 자동차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원유 파는 거 빼고 나면 산업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란은 좀 다릅니다. 이란은 나름대로 제조업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자동차 라인이 있어요.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란 GDP의 10% 정도를 이제 자동차 산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제 경제 제재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제대로 된 기술 개발, 무슨 뭐 새로운 장비 도입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산 자동차의 연비는 매우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 정부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국민들한테 보다 염가로 이제 대규모 승용차를 이제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 해 1년 사이 100만 대가 새롭게 이제 팔려 나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휘발유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사실 이란 하면은 예전에 페르시아 맞습니다. 뭐 대국이잖아요. 큰 네네. 나라였는데
원유 보유량도 뭐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보유량도 만만치 않고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동에서 가장 먼저 이제 원유를 생산했던 그런 나라가 또 이란입니다. 그렇군요. 마스제드 솔레이만 1호라고 불리는 유전이 1908년에 원유 생산을 시작한 게 중동에서 원유 생산이 이제 시작된 첫 번째 이제 케이스인데 네. 이란은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제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 세계 7, 8위 정도의 생산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한 36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얼마나 많이 묻혀 있냐 이제 잠재 매장량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네. 잠재 매장량 기준으로 하면 세계 1등은 베네수엘라, 2등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3등이 이란입니다. 이란이군요. 예, 그러니까 땅 파면 나오는 게 많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네요. 석유 말고도 가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전체 국내 에너지 소비의 70%를 석유가 아닌 천연가스가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최대한 수출로 네, 네. 돌리고 이제 내수용은 이제 천연가스로 하는데 이란의 천연가스 가운데 75%는 이제 카타르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우스 파스라는 곳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카타르하고 이란의 이제 해상 경계 가운데가 이제 대규모 가스전인데 거기서 이제 가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가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은 엄청나게 많은 가스를 그냥 매일매일 불태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그 뉴스 아마 기억들 나실 텐데 그 유정에서 뭐 불길이 쫙 예. 치솟는 이런 광경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석유를 생산하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스를 채굴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네. 예전에는 무조건 다 석유를 채굴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겠죠. 석유를 채굴하는데 같이 매장돼 있던 가스가 나오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가스가 이제 높은 압력으로 분출되다 보니까 이게 네. 잘못 놔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를 그냥 태워버리는 게 안정적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네. 먼저 나오는 가스는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원유만 차곡차곡 담으면 되니까 네. 이거를 많이 이제 태웠는데 네. 이제 점점 이제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야 이거 돈 된다. 그렇죠. 예, 이거 이제 태우지 말고 네.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렇죠. 압축시켜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다. 아깝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 됐는데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재를 계속 당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신규 가스전을 만들어야 이제 이런 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필요한 돈도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태워버리고 있는 거죠.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죠. 예.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 양이라든지 가격 뭐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양으로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1년에 한 200억 그 입방미터 정도를 이제 태우고 있는데 네. 뭐 일단은 러시아 다음에 세계 2위다 정도로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돈으로 따지면 좀 느낌 오실 거예요. 네. 50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걸 그냥 태운다고요? 예, 그냥 태웁니다. 아무 쓸데없이 그냥 50억 달러를 태워서 그냥 대기 중에 탄소만 배출하고 끝나는 거죠. 보면. 그거 우리한테 좀 어떻게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그냥 다 걷어올게 그러니까요. 이래도 되는데. 예. 예.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면 예. 우리가 기술로 그렇죠. 좀 어떻게 해볼게. 근데 이제 국제 제재 때문에 이제 안 안 되는 되는 이제 그런 거군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5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그냥 이제 허공으로 매일 태우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뭔가 이상해 왜 이러지라고 예. 하면 대충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 제재 때문에. 제재 때문에 그래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 이제 유전이나 가스전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압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점점 나오는 기름이나 가스 양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여러 가지 보완책을 이제 해줍니다. 뭐 그렇죠. 물을 붓던지 뭐 네, 이산화탄소를 네, 집어넣던지 여러 가지를 해줘야 생산성이 유지되면서 계속 그 잘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관련 장비의 도입 수입이 다 금지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걸 잘하는 업체들이 이제 유럽 업체들이 잘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들 업체들도 이란에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제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스스로 이제 자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기술 격차가 크다 보니까 갈 길이 먼 상태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매우 낮게 유지되다 보니까 낭비되는 에너지가 또 너무 많아서 이게 또 네. 이란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좀 올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아까부터 지금 했는데. 리터당 21원보다는 뭐 이거는- 210원 정도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싸다 생각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이 네. 이제 국민들의 불만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물가 안정, 뭐 생활비 보존, 그렇죠. 예,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뭐 휘발유나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만약에 좋죠. 뭐 천 원쯤 하다가 네네. 갑자기 정부가 보조를 해서 500원이다 그러면 네. 야 좋다. 예. 정부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막 쓰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쓰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낭비하는 경향이 이제 어느 나라나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이제 국민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아껴 써서 뭐 이를테면 한 달에 60리터만 쓰던 집이 이제는 300리터씩 그렇죠. 쓰고 막 이렇게 되면 워낙 싸다 보니까. 싸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야 그러면 가격을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올리면 예.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이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또 원래 살살 올려야 되는데 또 살살 올리면 사람들이 또 또 몰라요. 예, 체감을 또 못하기 때문에 예. 이 충격요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이제 뭐 한 200% 가까운 이제 가격 인상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어요. 예. 뭐 그래봐야 40원입니다. 그렇죠. 200% 해도. 예. 근데 이제 이때 대규모 이제 시위가 벌어졌어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이제 길거리 쏟아져 나오면서 대규모 시위가 이제 벌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휘발유 값은 핑계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이참에 이제 다들 그렇죠.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이 이제 죽고 다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휘발유 가격 이거 좀 정상화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겠네요. 항상 네.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과제가 됐던 것이었고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됐던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던 거군요. 네네. 근데 어쨌든 각종 뭐 제재가 있어서 원유 자체를 판매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원유는 이제 참 오묘해가지고 네. 일단 땅에서 캐내기만 하면 네. 어떻게든 판매는 할 수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뭐 유조선에다 실어가지고 대규모로 나가는 거는 이제 눈치가 보인다 하더라도 네. 뭐 트럭에 조금씩 좀 나눠서 나눠서. 예, 뭐 네. 드럼통 몇 개 뭐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든 판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되면 국제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란은 최근 들어서 이제 옆 나라인 이라크와 물물 교환으로 이제 가스를 또 판매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물물 교환이요. 예, 물물 그러면 석유를 주고 뭔가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한테 가스를 주고 네. 오히려 이라크산 원유를 받아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판매하는 또 이런 또 엉뚱한 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발전 시설들이 대규모로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전력이 이제 부족해서 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지는데 새로 건설되는 발전소는 이제 가스 발전소가 많은데 네. 이 발전소에 이란이 이제 가스를 공급해주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 이거 안 됩니다. 제재 위반이에요. 이것도 또 제재에 걸리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가 이제 원유를 이란에 주는 거는 어차피 이란도 원유가 넘쳐나는 나라니까 그렇죠. 이거는 별 문제 없어요. 제재를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으로부터 가스를 받고 네. 그다음에 원유를 이란으로 넘겨주는 물물 교환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라크가 연간 한 4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가스 플러스 실제로 이제 이란산 전기도 아예 같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40억 달러만큼의 원유를 이제 이란에 넘겨주면 이란이 알아서 또 그거를 예. 이렇게 하겠죠. 판매를 또 하고 예.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게 이제 미국이 눈에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죠. 예. 좋지 않게 이제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이라크한테 야 좀 다양하게 해봐라. 이란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네, 옆에 카타르도 네, 있고 네. 다른 나라도 있잖냐. 그렇죠. 라고 이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사실 지도로 보면 꽤 큰 나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완벽하게 제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란의 면적은 이제 164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예, 많이 크죠. 16배 그렇습니다. 정도 되는 네. 나라고요. 국경선 길이만 해도 이제 5,400km가 넘습니다. 뭐 네. 튀르키, 이라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접경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제재를 우회해서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한계는 명확하다라는 게 이제 이란의 이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란으로서는 아무튼 이 경제 제재만 없으면 우리가 뭐라도 좀 해볼 텐데. 그렇죠. 이게 너무나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핵 개발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 딱 하면은 이제 풀리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그게 문제죠. 또 예. 또 사실은 제재가 풀려도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9천만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 그렇군요. 사실 원유를 팔아도 제대로 팔아도 이 국민들한테 다 제대로 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도 좀 되는 거죠. 어쨌든 네. 이란은 이제 뭐 원유도 많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 네.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제재만 풀린다면 이제 지금처럼 뭔가 이상한 나라 이런 데서 벗어나서 좀 그러니까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에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죠. 산유국인데도 휘발유를 네, 수입하는 그런 나라 이란에 대해서 그 속사정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건강 좀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레인보우의 노래 Since You've Been Gon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